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 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의 자욱은 나라의 곳곳마다의 현대적으로 일도선 양호 부문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리요 모남은 포구들과 양호 기지들을 찾고 찾으시며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전국 각지에서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새끼 물고기 방류와 구물 우리 양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양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양 메기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소령님들의 정력적인 용도로 튼튼한 양호 토대가 갖춰져 있다고 하시면서 애써 마련한 양호 기지들이 실지 운을 내게 하자면 양호를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이 사업을 근깊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펄펄 뛰는 메기들을 보니 오늘처럼 우리 공장을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양호 생산 기지로 꾸려주시게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헌신과 로고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2014년 12월 22일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물고기 생산량에 대해서 요야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일꾼들은 메기 생산량을 누리는 문제를 놓고 메기 못을 더 건설하는 방법으로 생산을 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들이 구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공장에서는 양호를 집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 메기 공장에서는 양호 혁명이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그래야 공장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인민들이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될 수 있다고 줄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그 말씀을 받아내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당정책이 지시될 때마다 당정책을 연구하고 사색하고 상조해 나갈 때에만이 단위 발전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양호 부문의 본복이 표준 공장으로 전견된 평양 메기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한 해 사이에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어젯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새 공장, 볼수록 희한한 멋쟁이 공장,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부가 마련됐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구물 우리 양호장을 찾으시어서는 평양시가 양호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 때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접수하고 남문적 기치를 든 데 대해서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양호의 세계적인 발전 동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구물의 양호의 효과성과 과학기술성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물보장에 필요한 양수 동력 설비들이 전혀 필요 없고 많은 노력과 모기를 전략하면서도 또 물고기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는 구물의 양호는 경제적 효과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강과 호수를 많이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동식 구물의 양호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당 수역의 특성에 맞는 양호 방법과 우량 품종의 물고기 종자와 사료 문제, 그리고 구물류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구물류의 양호는 우리 인민들에게 실제 물고기 문제를 푸는 데서 커다란 제비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 생활과 직접 직결되어 있는 우리 양호 부문에서 물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 생활을 푸는가 못 푸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꾼들이 사상 관점과 일본세에 달려 있습니다. 일꾼들이 현장에 나가 발벗고 나서 어깨를 들이밀고 자기단의 사업을 주도해 나갈 때만이 양호에서 실제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강하천 호수들에서 구물 우리 양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양호 활동이 대대적으로 근기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호 부문들에서는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고
선진 양호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 수역에 대한 새끼 물고기 방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나라의 수산 자원을 늘리고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에는 견고한 조국 수호정신으로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 세대 청년들의 모습도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민청원들도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은 창건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생사를 판가리 하는 준엄한 시련이었습니다. 또다시 식민지 너희로 사는가, 아니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누려가는가 하는 그 운명 선택의 그 시각,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방송연설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적인 방송연설이 쓴 다음 날인 6월 27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골기대회를 열고 2,800여 명의 남녀 청년 학생들이 전선으로 보내줄 것을 열렬히 탄원해 나섰고, 또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민청 청회를 열고 전선 탄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지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130여만 명의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탄원했고, 이러한 탄원 열기는 전국 각지로 급속히 파급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삶의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찾았고, 그 품을 목숨 바쳐 지키는 길에 우리 조국의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심장으로 절감한 우리 청년들이었기에 그들은 당과 수령의 부름 앞에 피 끓는 가슴으로 화답해 나섰고 싸움터마다에서 무비의 영명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준엄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우리 민청원들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경매 서탕하는 성전에 떨쳐 나선 것보다 더 신성하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었습니다. 이곳이 전하의 나날 우리 민청원들의 가슴에 품고 싸운 민청원중입니다. 그들은 나이도 고향도 경력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같은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여기에 인생의 모든 영광이 있음을 신념으로 간직했기에 최후의 결사전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전쟁 전 기간에 배출된 600여 명의 영웅들 가운데서 400여 명의 영웅들이 그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넣고도 가련한 전투의 덜경로를 열어나간 선봉투사들이 다름 아닌 우리 청년들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정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하의 민청원들의 수령 결사옹이 정신, 조국수호 정신은 연대와 연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청년들의 진함없는 애국의 전통, 충실성의 전통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조국 보위보다 더 신성한 의무, 진정한 애국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0년대와 70년대 우리 조국 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이 당과 수령의 부름에 피 끓는 가슴으로 하답하고 수호전에 앞장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2012년 3월 2일 불과 하루 만에 전국의 174만 7,493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했습니다. 2023년 3월 족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족개심이 전국 각지에서 화라산처럼 폭발되는 가운데 조국 보위 전에 영약 분기에 나선 유를 청년들의 대우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 앞에 언제나 열혈의 심장으로 화답해온 이 충실성의 전통은 오직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 수 있는 우리 국가 고유의 애국의 전통입니다. 가열한 전하의 온독을 넘어 꼿꼿이 이어져온 조국수호 정신, 중성과 애국의 전통은 오늘도 새 세대들의 심장마다의 핏줄처럼 이어져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위로 힘있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28일과 29일 우리나라가 중국 장강 하류에서 발생하여 조선 서해 중부를 거쳐 황해남도 부근을 지나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나라의 재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센바람과 폭우,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성 이상기후의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농업부문을 비롯해서 전력, 석탄, 채취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 국토환경보호부문과 도시경영 부문들에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 조치에 신속 정확히 반응하고 철저히 이행하며 위험계서들을 빠짐없이 찾아 즉시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대동강 큰물지휘조에서 대동강 유역의 수위 변화를 예리하게 감시 및 측정하고 수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기동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는 지역들을 보면 평양시, 남포시,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기본 우리 대동강 유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큰물지휘조에서는 모든 가문들의 물을 최저수위까지 낮출 것으로 계획하고 사전 방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역 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도록 역성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금속 부문과 하력발전소들 비롯해서 대동강의 물을 이용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대동강의 수위 높낮이에 관계없이 이 기간에도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 수 있게 공업용수 보장에 힘을 놓아야 할 것이며 도시경영 부문에서도 생활용수 보장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서해안 곡창지들의 많은 비가 올 것이 예견되는데 대동강 유역에 있는 농업생산단위들에서도 여기에 철저히 대처해야 됩니다. 이미 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웠다 해도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안병군과 안석간섭지 교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대동강 수위 변화에 따르는 물빼기 대책, 제방보수 등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가야 됩니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막는 데 중심을 두고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부터 경의하는 청비서동께서 농사를 잘 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줘서 보다시피 착한 괜찮습니다. 이런 때 큰물과 빗바람 피해를 받으면 논이 침수되고 벼가 넘어져서 수확고를 감소시키는 건 물론이고 단가구 앞에 쓸 수 없는 재앙으로 됩니다. 이제 28일과 29일에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일꾼들이 포전에 나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배수로에 쌓인 흙들을 종전보다 20 내지 3cm 더 깊어서 물이 쭉쭉 빠지도록 대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지도적으로 강하천도를 들어가면서 매우 낮은 데 있습니다. 배수 양수장들의 가동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수 양수기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이미 순간에도 만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8일과 29일에 많은 비가 온다는 기상수목에 통보를 받고 관련의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농장의 농장원들이 총동원하여 지금 농계천 수로에 대한 수로 가시기와 별각담 석축, 제방 보수를 비롯한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수능의 작은 장관들을 구격이 큰 장관들로 교체하여 인수로 배수로들에 대한 물빼기 능력을 최대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안병구가 안성 간족지 개원이 절대로 남의 개원이 아닙니다. 구름 호점과 공간들이 우리한테서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북청군 안의 농업근로자들도 최대로 긴장 각성해서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퇴치하는 등 자연재해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쭉 내려가고 나면 바닷물하고 민물이 합치는 합치목이 있습니다. 해마다 모래가 계속 쌓이고 물이 빠지지 못하고 했는데 그 합수목을 농자에 달라붙어서 물길 재순삽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자에서는 기술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병균들성의 높은 품종을 심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진수미료와 아미노산 비료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해마다 강바닥 파기와 재방공사를 진행하여 왔지만 큰 물일 때마다 그 통이천이 저수지와 골짜기 물이 합세하면서 물이 불어나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이천이 그 2,000m에 달하는 제방을 세멘트로 온벽을 쌓고 그 하천 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센 바람과 폭우, 많은 비를 비롯해서 재해성 기후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에 더욱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청년들이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서 애국 청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년 기동 해설대원들은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진 가방 공장을 비롯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단위들을 찾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한 결정과 당 정책의 진수를 생산자 대중 속에 깊이 심어주고 힘있는 화선식 경제선동으로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도안의 노력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조직 진행해서 청년들의 투쟁 요리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당에서 제시한 올해의 목표 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노력혁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임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적과 위운을 끊임없이 창조해서 사회주의 건설투쟁의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갈 교리로 가슴끓이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텔레비전 촬영가들이 조선의 명승으로 자랑 높은 천하절승 묘향산의 이채로운 절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촬영 당시 평균 온도는 25도씨였고 하층구름이 약간 낀 상태에서 남동풍이 초당 1m로 불었습니다. 자강도 향산군에 있는 묘향산은 산세가 기묘하고 골짜기마다 향기를 풍기는 곳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명산 중의 하나로 손꼽혀 우리나라 6대 명산의 하나로 조선 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상원동 골짜기는 령년, 산주, 촌신 등 세 폭포가 한 걸스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묘향산에서도 으뜸 가는 경치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옛날 파령제 나무꾼 청각들이 일하다가 쉴 참이면 모여 앉아 경치 구경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만폭동의 무릉폭포입니다. 약 27m의 높이에서 가로 누운 바위 등을 50m가량 흘러내려 넓게 패인 푸른 소에 떨어지는 기본 물줄기는 청청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와 조화돼서 아름다운 풍치를 도안층 돋궈주고 있습니다. 하비로 지구에 있는 이손남 폭포는 만폭동이나 상원동과는 달리 비가 자주 내리는 것으로 해서 사계절 그 물량이 줄어들 줄 모른다고 합니다. 골짜기를 온재처럼 가로막고 솟아있는 절벽 위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어깨 겹고 기운차게 떨어지는 이손남 폭포는
그 생김새가 기묘하고 아름다워 이곳 일대의 자연 풍취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기묘하게 생긴 버무리들과 졸묘한 바위들, 깊숙한 골짜기들과 깎아지른 벼랑들, 구슬같이 맑은 물과 폭포들, 울창한 수림과 무새들의 지저귀 소리 등이 한데 어울려 뛰어난 절경을 이룬 묘향산.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자랑하는 묘향산은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인민의 문화 휴양지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24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핵오염수의 방류는 발전소의 원자로 폐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약 3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본 당국의 처사에 국제사회는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2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핵오염수 처리가 절대로 일본 혼자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위험을 가져다주고 후대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 이래 핵사고로 생겨난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바다에 방류한 뒤에는 없으며 공인된 처리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세계 해양을 오염시키는 일본은 각국 인민들의 건강권과 발전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자기의 도의적인 책임과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핵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를 세계의 피고 속에 앉혔으며 기필코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운명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폭우에 의한 큰 물로 피해가 났습니다. 동부에 위치한 판잡주에서는 큰 물로 강물이 불어나 많은 살림집들이 침수하게 됐으며 12만 명의 사람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남세농사에서 두둑 재배 방법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두둑은 작물이 뿌리를 받고 용량물질을 빨아들이게 하며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작물들의 통풍 조건과 햇빛 쬐이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농장에서는 두둑을 만들어주어 토마토를 자리우고 있습니다. 그 공정을 보면 먼저 높이가 약 20 내지 30cm이고 너비가 30 내지 40cm인 두둑을 만들고 방울식 관수를 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포기들 사이 공기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토마토 심는 간격을 60cm 정도로 포장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토마토 포기의 잎이나 열매가 땅에 닿지 않게 독대줄을 늘여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 설비들이 적극 개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수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유식 발전 설비입니다. 길이가 72m, 무게가 680톤인 발전 설비는 크게 유압 실린더, 부유 장치, 타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타빈을 45도 각도로 물속에 넣는데 이때 저수의 흐름에 의해 타빈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생산되게 됩니다.
이 발전 설비는 운반과 설치를 쉽게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이동성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한 물의 교차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양어와 양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